자, 4교시 진행합니다. 자, 봐요. 지금 어디 가냐면 486쪽 가. 486쪽 펴봐요. 다른 데 놔두고. 다른 건 삼순환에서 돌립니다. 삼순환으로. 486쪽. 486쪽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사업시행인가 해가지고 나오죠? 재료에. 사업시행인가.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사업시행 계획, 건축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걸 공부를 하게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요. 동의어자 하는 내용, 비용 예치하자 하는 내용,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 심의 거치자, 협의 거치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486쪽 제일 위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두 번째 줄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과 서류 첨부해서 시장문서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문서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한다. 밑줄 거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사업을 중지 동그라미 치고 폐지 동그라미 쳐요.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똑같이 인가를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문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여기까지 기출이 됐어요. 기출은.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해? 오른쪽 밑에 나오는 건데 487쪽 경미한 사항에서. 거기 3번에 대지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 이 말 나와요? 네.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냈다고.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데. 자, 486쪽 봐. 왼쪽을 보면 사업시행 계획의 작성 이 말 나와요? 네.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밑에 1번을 봐요. 토지이용 계획 나와요? 네. 밑줄 긋고 가로 열고 건축물의 배치 계획 네모 엮고 별표. 건축물의 배치 계획 네모 엮고 별표 쳐요. 요건 이제 우리 건축 허가 받는 거 마찬가지니까 건축계획이 들어간다, 건축물 배치계획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이거 하나만 잡아갑니다.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됐어요. 안 봐도 괜찮고. 489쪽, 489. 자, 489쪽 봤어요? 제일 밑에 보면 489쪽에 제일 밑에 보면 동의라는 표현 나오죠? 동의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동의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조합은 동의 이 말 나오죠?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동의어자 하는 내용. 이 내용. 동의어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동의어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은 우리가 조합결성해서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기 전에 새반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동의를 좀 얻어라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 동의 요건이 있어요. 자, 이 요건을 한번 볼 겁니다. 이거부터 볼 거예요. 자, 동의.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 조합원의 동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자, 제일 위에 가요. 하기 전에 미리 총의를 개최하여. 밑줄 그어요. 미리 총의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미리 총의 개최해서 조합원 동의였자. 밑줄 그어놨어요? 미리 총의 개최해서 조합원 동의였자.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자였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없어. 그냥 동의얻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밑줄만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는 지정개발자 밑줄 그었어요. 기출 이렇게 써요. 기출. 요거 이제 좀 기출됐다. 경우에는 자, 정비기간의 토지면적 50% 이상입니다. 토지면적 50% 이상 밑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와의 동그라미 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밑줄 한번 그어요. 각각 어디 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자, 잠깐만. 이 내용 조금 볼 거예요. 잠깐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정비사업이 없었느냐 하는 거지. 정비사업이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 세 가지 법이 정비에 관련된 정비법이 통폐합돼 가지고 2003년도에 이렇게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으로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 첫 번째 법이 무슨 법이 있었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시조치법에서 뭐를 기울여 놓고 있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사업을 기울여 놓고 있었다고. 그게 통폐합되면서 1번 사업으로 그대로 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에? 이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재개발법에서 주거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도심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자, 그 다음에 공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공장재개발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오늘날 두 번째 사업으로 그대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이 네 번째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주축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재건축 사업을 규례해 놓고 있었거든. 이게 통폐합되면서 세 번째 사업으로 그대로 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네 가지 정비 사업이 되는 거라고 2003년도에. 그러면서 2010년도에 공청회 통해서 두 가지 정비 사업이 더 만들어져. 그래서 2012년도부터 6가지 정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주거지역이다 하면 대기업 총수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땅이 없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차이는 대기업 총수하고 우리 뭐 땅 조금 가지고 있는 자하고 주택을 보면은 그게 수백 배 차이지 그거 얼마 안 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역에 있어서 대기업 총수하고 땅 안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집 짓고 사는 데는 대기업 총수도 몇백 평이면 돼. 없는 사람도 몇십 평이면 되고 몇 평이면 되잖아. 그러나 여기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무슨 청주의 대농단지다 하면 공장 하나가 전체 구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천안에 공장 큰 공장 뭐가 있어요? 삼성을 하겠다 하면 삼성 하나가 전체에 여기는 한 2,000명 정도 거주하는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삼성 하나가 면적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삼성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삼성한테 2,000명이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 땅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밀어준다고. 이렇게 됐을 때 이자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3개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제3개발자는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원래 정비사업이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 결성해서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야. 조합을 결성해 토지 등 소유자가. 그제? 이자가 안 오면 누가 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했었어. 정비사업은.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자를 뭐라 그래? 제3개발자라 그래. 이자가 이자의 삼성이었어. 그러면 삼성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시장군수 등도 아닌 제3개발자를 이 사람을 보면 정비구역 내에 토지면적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자가 정비구역 내에 절반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3개발자인데 땅땅거리는 자지. 구역 내에서. 이자가 200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폐합되면서 뭘로 오게 되냐면 좀 폭을 갖다가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지정개발자라는 말로 오게 돼. 따라서 지정개발자라는 이 말이 나와주면 포인트는 무슨 사업이냐면 반드시 이 사업을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다 하면은 딱 뜨면 토지면적 50% 이상 이 말이 관용적으로 걸린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야. 스토리가. 배경 지식.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 이거 기출됐어요. 지정개발자 기출 이렇게 써놓고. 자, 밑에 2번에 보면 토지동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나와요. 자, 토지동 소유자 동의 밑줄 긋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모에 꽂았습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시험 문제 남아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자, 지금 뭐를 공부했냐면 우리 인가 받기 전에 세 번째기 들어가서 공사 착공 전에 말이지 우리한테 동의받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일단. 그런데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잘 보세요.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하고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가 할 수 있지. 상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조합이 한다, 토지동 소유자가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고 해봐. 어떤 절차가 또 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 절차가 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강약 4분의 3, 2분의 1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토지동 소유자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이게 허점이야.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게 조합 설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토지동 소유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요 동의 요건만큼은 토지동 소유자가 해 들어갈 때 조합이 해 들어갈 때는 이 동의 요건 충족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들어갈 때는 이게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자 하는 내용이야. 이 동의 요건은 충족하자는 거지. 조합은 별도의 동의 얻어서 이게 조합이 설립되는 거고 이건 별도의 동의 얻지 않고 시행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4분의 3의 요건을 여기에서 충족하는 거야. 여기에서. 저 요건을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이 동의 요건에서 충족하는 거라고. 복잡하죠? 그렇다는 거 지금 잡아주고 그 밑에 어디를 볼 거냐면 쭉 밑에 490쪽에 심의라는 표현 나와요. 심의 찾았어요? 네.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잘 보셔야 돼.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밑줄 그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치는데 이게 포인트인데 잘 봐요.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아까 주택 재건축 사업은 말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정비구역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건축물의 높이 층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정비구역에서 나오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 이 구역이 아니다 하면 이거 없잖아. 그러면 이거 건축물의 높이 층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을. 심의 거쳐서 정하자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가 포인트야. 이걸 정비구역에서로 고치면 틀린다고. 내용 이해가요? 그 다음에 뭐가 포인트냐면 세 번째 사업인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거지. 이걸 재개발 사업으로 또 바꾸면 안 돼요. 또 틀립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층수 용적률. 자, 끝줄 보세요. 건축위원회 네모 엮어놓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491쪽. 자, 교육감 등과 협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죠. 밑줄 그어놓고 협의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는데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고 협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게 폐공가의 밀집으로 인해서 폐가하고 공가, 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공가. 폐가와 공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범지대 우려가 있다고. 이게 범죄인들이 여기서 많이 거주하고 또 하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범지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정비구역 지정구역이든 이 구역부터 시작해서 200m 이내에 만약에 여학교가 있다 하면 어떡할 거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 특별한 어떤 보완이 필요할 거고. 이러한. 자, 그래서 200m 이내 학교 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교육감 등과 협의하자 하는 내용이요. 이걸 200m를 300m, 500m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자, 거기 봅니다. 자, 시장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사업시에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치고. 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죠.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밑줄 그어요. 교육시설, 가로 열고 이제 학교 등 이렇게 써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관 교육장과 협의하자. 밑줄 그었습니다. 자, 양가로 밑에 3번 갑니다.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이렇게 나와주죠. 비용 예치 네모였고요. 비용 예치 네모였고 놓고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비용 예치. 이거 비용 예치. 이건 지정개발자에서 나오죠. 지정개발자의 비용 예치다. 자, 잠깐만. 자, 잘 봐요. 지정개발자의 제3개발자가 왔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행정청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 이게 삼성이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정개발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나와야 돼. 이걸 재건축 재개발로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잘 보세요. 거기 100분의 20으로 나오는데 100분의 10으로 고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어느 시점에 예치금을 반환해야 될 거냐. 쓰고 남은 예치금을. 잘 봐요. 이때까지요. 청산금 지급징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예치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 삼성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담보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되냐면 물권 변동 일어나고서까지 져라 이런 취지죠. 끝까지 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예치금 반환을 준공인가 후에 할 수 있다 하면 틀려. 자, 그럼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모였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사업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밑줄 2줄 별표 칩니다.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밑줄 그어놓고 이게 최근에 100분의 10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조금 유치하죠. 문제 자체가 100분의 10으로 바꾸는 건. 자, 100분의 20은 놓아두고 뭐가 문제가 좋냐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버리는 게 시험 문제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안 돼요. 지정개발자, 제3개발자 떠올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용어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별표 쳐놓습니다. 예치금은 네모였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청산금 지급 완료된 때 반환하자. 자, 밑줄 그어놨어요? 자, 밑에 4번을 보면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이렇게 나와주죠?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자, 존치 동그라미 치고 리모델링 동그라미 쳐요. 자, 잠깐만. 이 내용이에요.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 지금 이 내용인데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떨어지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4억이 작년에 지어졌어요. 아니면 시청 자리가 있네. 이것까지 밀 수는 없잖아. 놓아두고 밀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존치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조그마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남겨놓고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머지를 인가가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놔둔 상태에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으니까 이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 사이를. 그러면서 도로를 갖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내줘 이렇게 내주면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 떨어질 수 있다. 자, 요때는 이런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소유자라면 이런 자들의 동의까지는 얻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가 신청. 자,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죠.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밑줄 그어놓고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이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에 자, 밑줄 그어요.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에 밑줄 그어요.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밑줄 그어놓고
사업시행인가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동의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유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치 또는 리모델링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죠. 자, 밑줄 그어요. 전치 또는 리모델링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얻어야 한다. 밑줄 그었는데 가로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법에 의한 자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줄 거기에 가로 열고 작은 글씨로 봐요. 세 번째 줄. 그때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 밑줄 그어놓고 동의와 와에 동그라미 치고. 당의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당의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이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자.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이 자, 전치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 이게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 구분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3분의 2,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정비 사업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면적. 앞에 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토지 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중시했던 파트인데 이게 토지 면적이 아니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유일하게 토지 면적이 아니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중시했던 파트인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된 사례는 없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구분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4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2쪽에 제일 밑에 사업시행 조치에서 순환정비 방식 정비사업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순환정비 방식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오른쪽에 493쪽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임시수용시설을 설치라는 표현 나와요. 자, 임시수용시설이란 말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거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잠깐만요.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좀 보면 자, 우선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수용 시설, 임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거 용도로 활용한다. 뭐 이렇게 시설 설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순환 정비 방식은 모든 4가지 정비 사업에서 다 해당돼요. 순차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하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순환 정비 방식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2018년도에까지 해서 일어나는 성남입니다. 성남시가 대대적인 이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도까지 좀 공사 기간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토지특공사, LH공사가 해 들어가는데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태평 1구역, 2구역, 은행 1구역, 2구역, 수진 1, 2구역 해가지고 뭐 아무튼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해서 4가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건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다 이루어진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수진 1구역에서 수진역에서 단대 5거리역 오른쪽으로 시장통도 막 나오고 하죠. 수진 1구역, 2구역 이런 것 등이 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요. 이 순환용 주택을 이용합니다. 이 순환용 주택이 어디에 있냐면 여수지구하고 도천지구에 있는데요.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입니다. 시청에서 야탄역 근처까지 해가지고 성남을 보면 거기에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주택을 순환형 주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칠 때 이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끝나면 들어가고 치고 들어오고 끝나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구역 내외의 순환형 주택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정비사업이 2018년도까지 이루어집니다. 성남시에서.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자, 이 순환정비 방식으로 해 들어갈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합이 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해 들어가냐면 순환정비 방식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LH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뭐냐면 이 순환형 주택은 모든 정비 사업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순환형 주택 이건 할 수가 없지.
이건 정비구역에 사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 사니까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죠. 이건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지. 왜? 다 밀어버리고 여기를 갖다가 아파트들 앉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한다고. 보존사업이라니까 달동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1, 2, 3, 4 가지고 순환정비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근데 순환용 주택에서 살다가 말이지. 가베라는 자가 여기 살다가 이게 야탐역 근처니까 이게 성남 시버스 터미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단 말이야. 정이 들어버렸어. 나 이쪽으로 가서 안 살겠다. 나 여기 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이걸 분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 한 걸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용 시설을 설치다 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무슨 사업에서만 있냐면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에서만 임시용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우리 재건축은 그래도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는 이게 뭐 주거용도로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번째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인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에서만 임시용 시설의 설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 상가의 설치, 임차인을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임상가 설치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서 나오겠죠.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할 겁니다. 자, 순환정비 방식 가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리보험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그 이유 아시겠어요? 이건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이죠.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이걸 순환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순환용 주택이라고 해요. 자, 이 주택의 그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가 있겠죠.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거기에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임시용 시설의 사용 임대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별표 쳐야 돼요. 계속 분양 임대. 자,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데에는 자,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게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라고 떠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번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끝줄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관리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순환용 주택에서 한 채 받고 관리 처분에서 또 한 채 받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임시용 시설의 설치. 네모에 꺼놓고 아무튼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이게 주거 용도로 활용한다. 이 정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이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네모, 주택 재개발 사업 네모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죠. 이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밑줄 그어놓고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등 임수행에 상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동그라미 쳐요. 이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그 임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었습니다. 공공단체 밑줄 그어요. 자, 개인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설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시설이나 토지를 갖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것은 일시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 하면 틀리겠죠? 개인 거나 공공단체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밑에 2번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사용신청 거부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두 줄 그어요. 별표 쳐놓고 이자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거부할 수 없어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밑줄 한번 그어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누구만 거절할 수가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개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쳐놓고 사용료 또는 대부분 이를 면제한다라는 표현에 밑줄 그었는데 우리 사용료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사용했을 때의 임대료를 사용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 잡종재산 있죠. 이걸 갖다가 사용했을 때 내는 임대료를 대부료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아무튼 사용료 대부료는 면제한다는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렇지. 개인이나 공공단체는 어떻다? 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그어놓고 다음에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놓고 한 가지. 자, 1, 2, 3 묶어야죠. 넘어가서까지 1, 2, 3 묶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죠. 1, 2, 3 묶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이 밑줄 그었습니다. 제3조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밑줄 긋고. 자, 넘어가서 494조. 재료에 보면 2번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3번에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한 경우죠.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요때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이 세 가지 거 외에는 거절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누구만 거절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자, 그 밑에 보면 원상회복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원상회복 나와요.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용 시설을 철거하고. 자, 30일 이내 밑줄 그어요. 무조건 우리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그냥 큰 틀로 30일 잡아갑시다. 건축물이나 그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임시상가 설치 밑줄 그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신설 써놔요. 우리 임시상가 설치는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겠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나오겠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포인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모였고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부에 매도 청구라는 말 네모였고 이 매도 청구는 어디에서만 두냐면 우리 주택 재건축 사업과 6번째 사업에서만 그래요.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네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모였고 놓고 세 번째 줄 중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체킹합니다. 놓아두고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서 499쪽 갑니다. 499 가겠습니다. 자, 499쪽 봤어요? 주관경 개선 사업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자, 우리 여기까지 맞춰야 결국에는 따로 놀 때까지 여기까지 맞춰야 다 끝나요. 이게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 여기를 보면 거기에 보니까 499쪽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일본의 주택법 규정 배제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주택법은 아닌데 뭐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주관경 개선 사업에 네모 한번 엮어놓고 몇 번째 사업이에요? 첫 번째 사업이죠. 건축허가 밑줄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보전 등기다 뭐 이런 거 들어갈 때 우리 뭐를 매입해야 되냐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채권 매입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채권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와. 주택도시기금법에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사업에서는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옳지. 이렇게 잡고. 자, 2번에 도시공개시설 설치 기준 밑줄 그어놓고 다음에 3수 안에 제가 할 겁니다. 놓아두세요. 자, 3번 봐요. 조례로 정하는 거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였고요. 몇 번째 사업구역이죠? 첫 번째 사업구역이죠. 이 안에서 다음에 있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따로 정한다 해서 따로에 동그라미 딱 쳐요. 따로에 동그라미 치고. 자, 1, 2번 묶어놓습니다. 1번 묶어서 대지와 도로 관계 밑줄 대 동그라미 따로 놀 때 이렇게 걸린다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높이지 않은 밑줄 그어놓고 노배 동그라미 쳐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따로 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요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대지와 도로 관계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국유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 자, 이제 우리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이걸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해. 이게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결정고시. 자, 이걸 볼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봐요. 자, 넘어가 보면 2번 다른 법령의 적용 배제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제2종 일반주거적으로 간주 및 적용 배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사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딱 묶어서 X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걸 지워요. X 정말 X 해놓고 X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설명을 할 거야. 요거는 어디에 우리 요약집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겠다 해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는 순간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냐면 2종 일반주거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적 결정고시 된 걸로 봐. 이 말은 막 15층, 18층 아파트까지 서울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시소하고 지까지 이 앞에 두 가지예요. 요거는 몇 종으로 보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돼요. 결정고시 본다. 자, 그런데 관리처분하고 요 수용이 있죠. 관리처분하고 이 수용은 수용 방식이다.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제3종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요.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뭐만 나와 있어요? 수용에 의한 방식인 경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생겼어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그 다음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요것을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200세대 이상이죠. 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려는 지역이에요. 자,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려는 요 지역은 뭘로?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 요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답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겠죠.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우리 용적률만 보더라도 여기는 법령에 정하는 게 상한치가 500. 용적률에 3종은 300. 여기는 25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되지?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더 높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가 늦은 시간까지 애쓰였네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